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청약이 진행된 K3I의 기업 분석과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5,500원, 상장 일정 변경,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단독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K3I는 8월 8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8월 9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전진건설 로봇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되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대신 제18호 스펙 TD 스팜과는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청약 시간은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4일로 긴 점은 단점입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한국투자증권에 8월 20일로 상장일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K3I도 얼마 전까지 상장 예정일이 8월 20일로 나와 있었기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과 K3I는 동시 상장 예정이었지만 K3I의 상장 예정일이 8월 2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8월 23일 상장 예정이었던 TD 스팜도 8월 21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변경의 결과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단독 상장이 되었고 K3I는 TD 스팜과 동시 상장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장 예정일은 상장 예정일 뿐입니다. 또다시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3I는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MR 혼합현실 등 모든 것을 포함한 XR 확장현실 관련 솔루션을 보유하였고 해당 솔루션을 이용하여 공공 및 민간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실제로 K3I가 구축한 서비스를 보는 것이 이해가 매우 빠를 것 같습니다. 산업 분야에 적용한 예를 살펴보면 2차 전지 제조 공정을 가상현실 콘텐츠로 만들어서 근로자의 숙련도 및 안전 향상, 불량률 감소를 노리는 VR 시뮬레이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천안시 스마트 유관순 열사 기념관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 분야는 한국기술대학교에 공급한 자동차 실제 작업 현장과 동일한 가상 장비 및 설비 구축을 위한 가상 훈련도 있습니다. XR 분야로는 양주시립 해암사지 박물관에 인터랙티브 다면형 실감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납품하였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분야로는 양양군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홍보하는 메타버스를 만들어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건물 내외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 콘텐츠인 미디어 아트 파사드, 인터랙티브 동화 콘텐츠와 같은 실감형 콘텐츠를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K3I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AR, VR 구축,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 구축 및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매출은 수출이 아니라 내수에서 100% 발생합니다. K3I의 판매 경로를 살펴보면 모든 프로젝트가 요구사항에 맞춰 콘텐츠를 제작, 서비스를 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큰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용역 사업입니다. K3I는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체 XR 프레임워크가 있는 것을 장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사의 프레임워크의 기술 요소를 유니티, 언리얼 등과 비교하면 훨씬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이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유니티의 DB, 라이다, 핸드 트래킹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는데 유니티는 현재 뉴욕 거래사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8조의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유니티는 2005년에 발표되어 현재 유니티를 이용하는 개발자만 500만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개발자가 매우 많고 플러그인도 매우 많기에 직접 지원되지 않아도 커뮤니티 및 여러 도구 등을 통해 대부분의 기능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K3I의 프레임워크가 유니티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K3I는 기술성장 기업,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필수적으로 기술평가를 받아야 되고 한국평가데이터의 A등급, 기술보증기금의 BBB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장을 위한 최소 조건만 만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3I는 2024년 1분기까지 매출이 늘어났지만 당기순이익은 크게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기 기준으로 보면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3I는 이번 공모로 모은 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연구인력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3I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가치평가 방법으로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는 PER 퍼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교회사로 코스닥 상장사인 엑셈, 브리지텍, 비즈니스온, 알서포트, 영림원 소프트랩, 웹캐시 등 6개 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6개 회사들의 퍼는 높은 수준인 24.58입니다. 여기에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 88억 원을 20% 할인하여 주당 평가가액 2만91원을 구하였습니다. 주당 평가가액에 25.84% 할인율을 적용한 15,5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된 것입니다. K3I의 추정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추정 매출은 234억 원, 2025년 추정 매출은 346억 원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2024년 상반기의 매출은 6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은 하반기 6개월 동안 2023년 매출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려야 2024년 추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3I는 AR, VR, MR 등 XR을 이용하여 공공 및 민간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실제 매출의 대부분이 XR에서 발생하고 있고 모든 매출은 내수 100%입니다. 정형화된 제품이 아니라 요구사항에 맞춰 컨텐츠를 제작, 서비스 구축하는 용역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레임워크인 유니버스 XR 프레임워크가 강점이고 유니티보다 기술 요소가 뛰어나다고 밝히고 있지만 유니티는 500만 명이 사용하여 커뮤니티 지원의 차원이 다르고 실질적인 기술 요소도 더 뛰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K3I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 기술 평가 결과 A등급, BBB 등급을 획득하여 최저 기준으로 상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매출은 늘어났지만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고 2024년 상반기는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3I의 공모가는 수혜측 결과를 통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15,5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혜측에는 798개 기관이 참여하여 239.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쟁률 숫자는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차액 방지가 적용되어 그럴 수 있게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 됩니다. 먼저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수부터 비교해 보면 K3I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상당히 적은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혜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측은 밴드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K3I의 수혜측을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가장 많은 42.77%입니다. 상단도 27.66%가 있지만 중간도 1.4%가 있고 하단은 17.26%, 하단 미만도 10.91%나 됩니다. 이렇게 하단과 하단 미만의 분포도 많았는데 공모가가 상단으로 확정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이번 수혜측에서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간은 단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수 기준으로는 0.5%, 수량 기준으로는 1.03%입니다. 수량 기준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은 모두 6개월로 신청하였습니다. 장기인 6개월 비율이 많은 것은 좋지만 전체적인 의무보유 확약 수치가 낮기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K3I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2023년부터 2024년 진행된 수혜측과 비교해보면 평균 9.61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라클, 오픈롤, 그리드위즈보다 조금 더 많고 나라셀라, 컨택보다는 조금 낮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K3I는 경쟁률도 높지 않고 의무보유 확약도 높지 않습니다. 컨택, 뱅크웨어 글로벌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혜측 방지 이후 수혜측 중 비슷한 규모인 시어스 테크놀로지, 하이제널 NM, 아이빔 테크놀로지,
뱅크웨어 글로벌과 비교해 볼 때 뱅크웨어 글로벌과 비슷하게 안 좋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K3I는 전 직원 수가 76명이고 평균 연봉은 4,532만원 수준입니다. 평균 근속연수는 2년 4개월로 짧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금액으로는 54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의 균등 배정 주식수는 17만 5천 주입니다. 최근 청약자가 감소하긴 했지만 배정 주식수가 적은 편이기에 3주 이상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3I 청약은 하나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증권은 청약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일반 고객의 경우 최대 17,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7,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3,175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15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3I의 확정된 공모가 15,5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160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비율은 37.05%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430억 원입니다.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분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에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된다고 해도 유통가능 비율과 유통가능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는 기존 주주 49.53%, 일반 청약자 12.62%, 공모기간 37.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49.53%로 조금 많은 편입니다. 금액으로도 213억 원이라 작은 수준은 아닙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2명의 개인과 모건대학교, 배제학당, 디지털K 컨텐츠 조합, 그리고 기타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를 비율로 살펴보면 기타 소액주주가 가장 많은 46.2%, 1% 이상 개인 주주 2명이 32.7%입니다. 배제학당, 디지털K 컨텐츠 조합, 모곤대학교는 약 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분들은 343명으로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소액주주분들이 많은 이유는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K3I의 주가는 공모가와 큰 차이가 없는 17,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상장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은 18,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장 주가가 공모가보다 아주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 주주분들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보면 2010년 투자한 분들의 단가는 1,500원, 2023년 투자자분들의 단가는 5,625원입니다. 공모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K3I는 임직원분들에게 주식 매 선택권, 스톡옵션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되어 있는 스톡옵션은 모두 의무보유 2년이 걸려 있습니다. 당분간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K3I는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우선주는 없습니다. K3I의 의무보유 하락 전 상장일 유통물량을 2023년, 2024년 상장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하스, 3기 EV, 센서비보다 많고 마녀공장, 퀄리타스 반도체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라메디텍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은 평균보다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3I는 AR, VR, MR을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맞춰 컨텐츠를 제작, 서비스를 구축하는 용역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없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을 장단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가 인기가 없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으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장일 분위기가 좋지 않고 동시상장에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인 점, 2025년 추정순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점,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이 49.53%인 점, 표에 포함은 하지 않았지만 2024년 상반기 적자로 전환한 점이 단점입니다. 상장일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K3i처럼 메타버스, XR 관련주들은 상장 후 저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는 별다른 장점이 없어 청약을 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경쟁률이 낮을 경우 상장일 조금만 올라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장일 의외의 결과를 노리는 야수분들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3i는 상장일 공모가 15,5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62,000원, 하한가 60%는 9,3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